그러면 우리가 13쪽 지질시대의 지구 환경과 생물의 변화로 가봅시다. 자, 지질시대가 뭐가 지질시대라고 했죠? 캄브리아부터 지금까지. 네, 지구가 탄생한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는데 지구가 탄생한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를 우리는 지질시대라고 했다. 그러면 지구의 환경이 계속 똑같진 않았겠죠? 자, 그러면 지구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고 지구 환경이 변화되면서 생물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생물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크게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뉘어진다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자, 성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화석이 별로 없다고 그랬죠. 화석이 거의 없다. 자, 화석이 왜 드물게 발견이 되었느냐? 이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 뭐랬어? 개체수가 적었다. 간단한 거죠. 생물의 개체수가 적었고, 자, 생물체가 있더라도 어때? 단단한 부분이 없었다. 단단한 뼈나 껍질이 없었다. 자, 세 번째, 화석이 되어도 어때? 지각 변동과 풍화 작용을 받아서 화석으로 남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자, 순서대로 기억하면 좋겠죠. 지구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개체수가 적었을 것이고. 자, 진화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단단한 부분이 생겼죠, 생물이. 그래서 단단한 부분도 없었을 것이고. 화석이 설령됐다 하더라도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화석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기후. 자, 성칸불의 시대 때 환경 어땠냐? 자, 비교적 온난했을 것이고 빙하기가 여러 차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왜? 화석이 별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거의 온난했을 것이고 빙하기가 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더라. 그리고 지각 변동도 많이 받았고 화석이 매우 적게 있어서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하게 되죠. 어디에? 바다에. 왜? 그때 당시에는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에 자외선이 지구 내로 다 들어왔죠. 하지만 바닷속에는 자외선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의 생명체가 바다에서 탄생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뭐야? 광합생을 하는 생물인 남세균 또는 사이노박테리아라는 같은 말이죠. 남세균, 사이노박테리아라는 그러한 생물, 세균이 출현했다. 자, 광합성을 하니까 어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해서 산소를 많이 배출했겠죠? 자, 산소를 배출하다 보니까 바다에도 산소가 많아졌을 것이고, 대기에도 산소가 점점 많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단세포 생물들이 있었다면, 자, 시간이 지날수록 다세포 생물들이 출현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요합니다. 자, 대표적인 화석이 없긴 하지만 두 가지가 있죠.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 그 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발견됐죠. 자,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뭐냐?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죠. 자, 광합성을 하게 되면 뭐야? 유기물이 생기게 될 거란 말이야. 그 유기물에 대한 부유물이 달라붙어 있는 그러한 퇴적층이 됩니다. 이걸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과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발견됐는데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하면은 해파리 같은 것들 해파리가 좀 흐물흐물하죠. 단단한 부분이 없고 그러한 흐물흐물한 동물들의 무리가 화석으로 발견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성캄브리아 시대는 어때? 육지에는 생물이 없었죠. 왜? 생물은 언제 생기냐? 오존층이 먼저 생겨야겠죠. 성캄브리아 시대 때 오존층은 없었다. 단지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출연했다라는 것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오른쪽에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자, X축이 시간이죠? 그리고 Y축이 산소 농도입니다. 대기 중에 산소 농도다. 그러면, 46억 년 전에서 시작이 됐는데, 언제 32억 년 전부터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가 발생되게 되죠. 그러면서 대기 중에 산소가 그때 점점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고생대입니다. 자, 고생대. 초기에는 온난했어. 그리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 성칸브라 시대 때 온난했고 여러 차례 빙하기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고생대 때는 초기에는 온난했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륙이 말기에 언제? 말기에 하나의 대륙인 판게아가 형성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물은 어땠냐? 초기에는 해양 생물의 종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왜? 그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산소가 지금 바다에 많잖아요. 바다 안에. 그러다 보니까는 생물의 종과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기 중에도 산소가 점점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오존층이 형성돼서 중기에 육상 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기에 삼엽충, 방추충 등이 대멸종했다는데 말기에는 어쨌든 고생대 말에 많은 생물들이 멸종하게 됩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다에는 삼엽충, 방추충, 완종류, 필석, 어류 등이 번성돼 있다라고 나와 있죠. 삼엽충, 방추충, 완종류, 필석, 갑주어가 있다. 그래서 고생대의 대표적인 화석을 뭐뭐 기억하셔야 되냐? 삼엽충, 방추충, 필석, 갑주어까지는 기억을 하셔야겠죠. 네? 갑주어라는 것은 어류죠. 어류의 한 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앞에서 그림도 나왔었죠. 기억납니까? 그림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육지에는 양서류가 개구리가 양서류죠. 양서류, 곤충류, 그다음에 식물 중에서는 양치식물, 대표적인 게 고사리죠. 이런 것들이 번성했다. 그리고 말에 파충류와 거시 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생대 말에 이러한 번성했던 많은 생물들이 멸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말에 출현했던 파충류라든지 거시 식물들이 어때? 다음 지질 시대에서 번성하게 됐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생대입니다. 중생대 때 기온 어땠냐? 빙하기가 없었고 온난했다라는 겁니다. 비교적 온난했다. 그리고 고생대 말에 하나의 대륙인 판게아 형태였죠. 이게 점점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서 어디?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되기 시작하죠.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인도가 점점 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생대 때, 공룡과 암모나이트가 번성하게 되죠.
공룡, 암모나이트, 해양 파충류가 번성했다. 육지에 공룡 있고 육상 파충류, 공룡이 파충류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식물은 거시 식물이 번성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중생대 때 화석 두 개가 있죠. 암모나이트와 공룡 화석을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 속시식물하고 조류가 출현했다 그랬어. 원시포유류까지 해서. 에? 자, 이거는 뭐야? 출현했다면은 다음 세대에 번성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이제 마지막 다음 장 넘겨서 신생대입니다. 자, 신생대도 초기에는 대체적으로 온난하고 말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됩니다. 자, 빙하기가 몇 번 있냐? 4번 있습니다. 자, 간빙기라는 것은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이야기해. 그러면 빙하기가 4번 있었으면 강빙기는 몇 번 있었겠어? 3번 있었겠죠. 그래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자, 그리고 중생대 때 인도양과 대서양이 생기기 시작했었죠. 자, 인도양과 대서양이 점점 더 멀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인도가 북상하고 있었댔죠. 인도가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만듭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고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가 충돌해서 알프스 산맥을 만들겠죠. 언제? 신생대. 그러면서 지금 현재와 비슷한 분포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신생대 때 생물은 빙하기니까 다 해수면이 낮아졌겠죠? 그래서 얕은 바다였던 것이 육지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생물들이 여러 대륙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와 유사한 생물 종류를 이룰 수 있었다. 자, 바다에서는 화폐석이 번성했고 육지에서는 매머드, 조류, 포유류, 아까 포유류가 등장했었죠. 출현했었죠. 그다음에 속시식물도 출현했었죠. 자, 이 신생대 때 포유류와 속시식물, 매머드가 포유류의 일종이죠. 조류, 이러한 것들이 번성했다. 그리고 신생대 말에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생대 대표적인 화석이 화폐석, 그다음에 매머드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을 때 성캄브리아시아대가 88점 몇 퍼센트를 전체에서 88% 넘게 차지했었죠. 자, 그거를 우리가 시계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시계를 둥그렇게 표시합니다. 자, 시계가 있다. 그러면 이거 중심이 되겠죠. 그러면 12시에 뭐가 시작합니까? 성캄브리아 시대가 시작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고생대는 몇 시에 시작하냐? 88점 몇 퍼센트 성캄브리아 시대가 차지하니까 대부분이 성캄브리아 시대가 되겠죠. 여기가 9시고 여기가 10시 정도 됐고 여기가 11시 정도 되겠죠. 자, 고생대는 10시 35분 정도에서 시작된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되겠죠. 여기. 색깔을 달리 해볼까? 그러면 여기 파란색이 고생대 시작. 자, 그 다음에 중생대는 11시 21분이니까 11시 반을 쭉 나누면 살짝 앞쪽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에서 시작이 됐을 것이고. 그다음 중생대가 되겠죠. 중생대 시작.
자, 신생대는 어떻게 됩니까? 11시 50 몇 분 정도 되겠죠? 예? 자세히 보면은 50분. 11시 50분이면은 거의 12시에 가깝겠죠? 이 정도 가까운 이 정도가 되겠지. 이 정도 너무 좁게 됐는데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부분이 신생대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대부분이 뭐다? 성캄브리아 시대다. 자, 자, 그러면 성캄브리아 시대. 자,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다시 반복해 봅시다. 자, 환경 어땠어? 자, 비교적 온난했다 그랬죠? 온난하고 말에 아니 여러 차례 빙하기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죠. 자, 그리고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는데 발견됐던 두 개 뭐였어? 스트로마톨 라이트와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있었죠. 자, 왜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냐? 객체 수가 적었었고, 단단한 부분이 없었고, 그리고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석이 되기가 어려웠다. 자, 그 다음에 뭐야? 바다에 최초 생물이 출현했죠. 왜? 이때는 자외선이 강했기 때문에 자연이 닿지 않는 바다에 출현했다. 자, 후에 그러다가 남세균이라는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출현하게 되죠. 자, 이게 성캄브리아 시대죠. 자, 이제 고생대 한번 가봅시다. 고생대. 자, 고생대 어땠습니까? 대체로 온난했죠. 초기에는 대체로 온난했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죠. 초기 온난, 말기에 빙하기. 자, 그리고 말에 뭐였어? 초대륙을 이뤘었죠. 판게아가 형성됐죠. 자, 대표적인 화석이 뭐가 있습니까? 고생대는 삼엽충, 완종류, 필석, 각주어 등등이 있었죠. 그리고 초기에는 바다 생물이 많이 출현했고 중기에 뭐야? 오존층이 생기면서 육상 생물이 출현하게 되죠. 그러면 번성했던 생물들은 뭐 삼엽충, 완전류, 필석, 갑주 한국되니까 안 쓰고 양서류, 곤충류, 그다음에 양치 식물들이 번성했었죠.
그리고 중생대 때 번성했던 파충류라든지 거시 식물이 출현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중생대가 되겠죠. 예? 중생대. 자, 중생대는 뒷부분 뭐야? 온난했죠. 온난. 자, 그리고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서 뭐가 뭐가 생겼어? 인도양과 대서양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인도가 확산했었지. 자, 대표적인 화석이 뭐가 있냐? 공룡, 즉 파충류 화석, 공룡 화석이라고 쓰는 게 낫겠지. 공룡, 그다음에 암모나이트, 그 화석이 있죠. 자, 그리고 주로 번성했던 생물들을 생각해 보면 파충류가 주로 번성했고, 공룡 생각해 보면 파충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출연했던 거시 식물들이 번성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훗날에 혹시 식물이 출현하고 조류, 포유류가 출현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생대죠. 신생대. 자, 대체로 온난했으나, 말에 빙하기가 4번, 그러면 강빙기가 3번이 되겠죠. 3번 있었다. 인도양과 대서양이 점점 넓어졌고, 히말라야 산맥과 알프스 산맥이 형성됐죠. 자, 생물은, 자, 우리가 화석을 생각하면 화폐석이 있었고, 메모드가 있죠. 자, 어떤 것들이 번성이냐? 앞에서 출연했던 속시식물, 조류, 포유류가 번성했고, 말에 최초의 인류가 출현하죠. 자, 이걸 보면은 뭘 알 수가 있냐? 자, 생물의 진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생물의 진화 한번 봅시다. 자, 동물을 먼저 생각해 보면 동물이 뭐야? 양서류에서 양서류 건축류가 출현했었죠. 그런 후에 파충류로 진화가 일어났을 것이고, 그런 후에 뭘가 조류와 포유류로 진화가 일어납니다. 파충류 중에서도 시조새 같은 경우는 조류가 됐겠죠, 훗날에. 자,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들. 자, 초반에 고생됐던 양치식물이죠. 양치식물이 뭐가 됩니까? 거시식물이 되고,
거시식물이 속시식물로 진화하게 되죠. 자, 이러한 지질시대의 생물들을 관찰해 보니까 뭘 알 수 있다? 생물의 진화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준다고 했었는데 그러한 생물의 진화 과정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척추동물이 뭐가 되느냐? 언제 출현했겠어, 척추동물? 고생대 때 출현했겠죠, 고생대. 각주가 어류니까 어류는 척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출현했다. 척추동물이 출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중간중간 설명을 하다가 고생대 말에 뭘 했어? 뭐, 삼엽충, 완종류, 필석, 갑주어들이 멸종했다라고 했었어. 그치? 생물의 변화로 우리가 지질시대를 구분했으니까 대부분 멸종하죠? 그러면 다른 시대가 되겠지? 다른 지질시대가 됩니다. 자, 어쨌든 지구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생물들이 한꺼번에 멸종해. 이걸 우리는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대멸종은 수만 년, 수백만 년을 걸쳐서 일어나게 되죠.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대멸종과 생물의 다양성. 자, 지구 환경에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5번의 대멸종이 있습니다. 크게 지구상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대멸종이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무엇을 기억하면 좋냐? 자, 3번과 5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3번은 언제냐? 고생대 말이죠. 5번은 언제냐? 중생대 말입니다. 자, 고생대 말에 자, 대륙이 판게아가 형성이 됐댔어. 자, 판게아가 형성이 되면은 얕은 바다가 감소하게 되겠죠. 얕은 바다의 범위가 감소해. 그러면 얕은 바다에 생존했던 생물들은 어때? 거의 대부분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판게아가 형성하다 보면은 뭐야? 어떤 해류의 흐름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해류의 흐름이라든지 대류가 달라지게 되면은 기후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많은 생물들이 멸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멸종의 원인으로서 판게어 형성과 화산 폭발로 인한 온난화, 기후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소행성 충돌 등이 있더라. 그래서 이때 삼엽충, 방추충, 갑주어들이 대부분 많은 생물들이 멸종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5번째, 자, 중생대 말이죠. 이때 공룡들이 멸종하죠. 자, 공룡들의 멸종설의 가장 높은 게 뭐야? 소행성 충돌이죠. 그 다음이 화산 폭발설입니다. 중생대 때 온난했댔어, 대부분. 화산 폭발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기후가 변했겠죠. 그래서 소행성 충돌과 화산 폭발들을 우리가 예측하고 있죠. 자, 그리고 위쪽에 보면 지지시대별 평균 기온 변화를 한번 봐봅시다. 자, 고생대 때 대체로 온난하다고 그랬었죠? 대체로 온난했다는 얘기는 여기 온난했다는 얘기고 빙하기가 몇 번 있긴 했죠. 빙하기가 이렇게 몇 번 있고. 자, 중생대는 대부분 온난했고 신생대 말에 빙하기가 4번 있어요.
그래서 지질시대 동안의 기후는 계속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중생대는 다른 지질시대에 비해서 온난한 편이었고, 뭐 중생대의 빙하기는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해수면이 낮아졌다. 언제? 빙하기 때 당연히 해수면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는 온난했던 중생대에 제일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13쪽, 14쪽 읽어보시고, 자, 지질시대 4개로 구분해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15쪽의 문제를 풉니다. 10분 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면지 줄 테니까 한번 지질시대 4개로 구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자, 선캄브리아 시대 환경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리고 최초의 광합성 생물인 남세균 혹은 사이노박테리아라고 쓰면 되겠죠. 남세균이 출현하여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했고 말기에는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다. 그리고 스트로마톨라이트죠.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형성됐다. 고생대 말에는 이에 빙하기가 있었고 대륙들이 모여서 초대륙인 판게아가 형성이 됐죠. 생물은 초기에는 대부분 바다에서 사는 애들, 그리고 중기에 육상생물이 출현했고 어류, 양서류, 곤충류, 그다음에 양치식물이 번성했죠.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따로 없었죠. 빙하기가 없었고 초기에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생물로서는 암모나이트, 공룡, 파충류, 거시 식물이 번성했다. 신생대는 말기의 빙하기와 강빙기가 반복되었고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를 이루었다. 그다음에 생물은 화폐성 매머드, 포유류, 속시식물이 번성했고 말에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다라는 것이죠. 자,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 못한 애들이 멸종해서 이게 대멸종이 되겠죠. 자, 대멸종했어. 그러면 거기 환경에 적응한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 다른 종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죠.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멸종했으니까는 생물 다양성이 더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다른 종으로 또 진화하게 되면서 더 많은 생물이 되게 되죠. 생물의 종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지질시대의 기후와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 찾는 물어봤죠. 자, 지질시대 중 지구의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것은 고생대가 아니라 중생대가 되겠죠. 그래서 X가 될 것이고 성캄브리아 시대 때 빙하기 존재했다고 했었죠. 그다음에 신생대 말에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났고 판게아가 형성된 건 언제입니까? 고생대 말이죠. 그래서 X가 되겠죠. 자, 지질시대의 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거 물어봤죠? 최초 생물은 에디아카라 동물군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고생대 육지에는 자, 생물이 고생대는 양치 식물이죠. 신생대 때 속시식물이 번성했죠. 그래서 X가 될 것이고. 중생대에는 거대한 파충류가 번성한 거 맞고. 신생대 초기에는 화폐석이 번성했죠. 맞는 말이 되겠죠. 자, 3번 봅시다. 그림은 어느 지질시대의 수륙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지질시대의 이름을 쓰시오 그랬어. 보니까는 어때? 점점점 대륙들이 벌어졌죠. 그치? 그래서 인도양과 대서양이 생기기 시작한 점 언제입니까? 중생대가 되겠죠. 자, 그림은 지질시대 동안 해양 생물과의 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장 많은 생물들이 멸종한 시기, 선생님 언제 됐어? 여기 시가기가 있죠? 시가 될 것이고, 여기가 고생대 말이 되겠지? 고생대 말. 그리고 이가 여기 이쯤이 중생대 말이 되겠죠? 자, 암모나이트가 멸종한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표준 화석이죠. 그래서 멸종했던 시기는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이면 전전 줄 테니까는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질문도 한번 나가고.
알아먹기만 써봐. 너무 소술하지 말고. 응?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 대략 정리해보세요. 자, 그리고 22쪽 가봅시다. 내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고 빨간 펜으로 부족한 부분 한번 정리해보세요. 자,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 진화입니다.
자, 페이지 22쪽이죠. 자, 변이라는 게 뭐냐? 자, 같은 종 객체사에서 나타나는 형질 차이를 우리는 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눈꺼풀에 대한 모양이 다 똑같진 않잖아. 어떤 사람은 쌍꺼풀이 더 두껍게 된 사람이 있고, 혹은 얇게 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쌍꺼풀이 없고 외꺼풀인 사람도 있다고. 이러한 차이가 이를 우리는 변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해서 여기서 유전적 변이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러한 유전적 변이는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이 됩니다. 그죠? 본인의 눈이 누굴 닮았어? 엄마 아니면 아빠 닮았거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네 분 중에 한 명은 닮았겠죠. 자, 그러한 애가 진화가 일어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무당벌레의 무늬를 보니까 다 똑같진 않죠? 색깔도 약간 다르고 무늬도 약간 다릅니다. 자, 이러한 것이 다 변이다라는 것이죠. 오른쪽에 앵무새들, 깃털의 색이 다 다르죠? 이거 역시 유전자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러한 변이가 왜 나타나느냐? 자, 돌연변이와 유성생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자, 변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배웠었죠? 원래 뭐 CTT가 정상적인 유전 염기서열이었어. 근데 그 중에 돌연변이 갑작스럽게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돌연변이 돼서 CTU로 바뀌었거나 CTA로 바뀌었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겠죠. 이러한 것들이 돌연변이더라. 자, 유성생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식세포의 조합이라는 것은 자,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자손이 생기는 걸 우리 유성생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각각의 생식세포가 만났을 때 생식세포가 원래 생식세포 되기 전에는 EN의 상태가 되죠. 근데 생식세포가 될 때 N의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N의 상태와 N의 상태가 또 만나서 수정이 될 때 다시 무작위 수정이 일어나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변이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돌연변이라는 것은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면서 자손에게 유전이 되는 거고, 그러한 돌연변이에 의한 예시가 나와 있죠. 유전자 차이가 단백질 차이를 나타내고, 단백질 차이가 형질의 차이를 나타내더라. 라는 것이고,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인간이 2에는 46이죠. 근데 생식세포가 되면 어떻게 돼? N은 23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합이 완전히 더 다양해지겠죠? 이 다양이 여기서 보면은 얼룩개가 돼 있는데 흰색털 유전자와 갈색털 유전자가 서로 만나서 생식세포를 가지게 되면은 자, 흰색털만 가진 자식이 태어날 수도 있겠고 얼룩이와 흰색털을 가진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고 갈색털 유전자만 가진 애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생식세포가 형성되고 또 수정이 될 때도 무작위 수정으로 인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뭐야? 내가 엄마랑 똑같이 생기진 않았잖아. 엄마한테서 약간, 아빠한테서 약간 받아가지고 적절히 절충이 됐죠. 또 뭐야? 나 말고 내 동생이라든지 내 언니 오빠들이 또 뭐야? 나랑 똑같이 생기진 않았죠? 엄마의 어떤 부분과 아빠의 어떤 부분이 서로 무작위 수정에 의해서 일어난 거다. 그러다 보니까는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연 선택. 자, 자연 선택에 따라서 자,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환경에 다르게 적응하게 되는데 그 예시를 여기 아래를 봐봅시다. 자, 애벌레가 색깔이 다양하죠.
보면은 녹색 중에서도 약간 진한 녹색이 있을 것이고, 풀색에 가까운 녹색이 있을 것이고, 파란색에 가까운 것들, 하늘색인 것들, 이렇게 다양한 애들이 있었어. 근데 어때? 나뭇잎에 있다 보니까는 이 애벌레의 색깔 중에서도 눈에 띄는 색깔 애들이 더 천재게 잡아먹기 쉽겠죠. 자, 그래서 잡아먹히다 보면 뭐야? 나뭇잎과 똑같은 애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유전자들만 모이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성충이 되었을 때도 이런 유전자만 가지게 될 것이고, 이런 유전자를 가진 애들끼리 또 뭐야? 생식세포를 형성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때? 이러한 유전자를 가진 애들만 개체 수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선택된 것을 우리는 자연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그렇지 못한 개체보다 더 많이 살아남는 것을 우리는 자연 선택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뒷장으로 가봅시다. 자, 자연 선택에 의해 딱정벌레 집단 자연 선택입니다. 산불이 났어. 산불이 나니까 뭐야? 그 기존에는 검정색 애들이 더 눈에 띄어서 천적에 더 많이 잡혀 먹었단 말이야. 그런데 산불이 나다 보니까는 어두운 색을 가진 애보다 밝은 색을 가진 애들이 더 눈에 띄니까 천적에 더 많이 잡아먹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색깔의 딱정벌레의 개체수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도 자연 선택, 환경 변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선택되는 애들이 다른 것이죠. 자, 항생제의 내성세균의 자연 선택 봐봅시다. 자, 기존에는 세균과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 두 종류가 있는데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들의 개체수가 더 적었죠. 근데 항생제를 사용하다 보니까는 자, 항생제 내성을 가진 애들은 다 살아남을 것이고 항생제를 내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세균들은 대부분이 죽게 된단 말이에요. 다 죽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아남는 애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항생제에 처해 있다 보면은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들의 개수만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 자, 그냥 평상시의 환경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더 불리하죠, 생존에. 근데 이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애들은 말레리아에 강합니다. 그래서 말레리아가 유행되는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애들의 생존율이 높다라는 얘기죠. 즉 무슨 말이냐? 어떤 환경에 처했냐에 따라서 자연 선택되는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22쪽부터 24쪽 한번 읽어보시고 25쪽의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과제가 없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왜? 다음 시간에 백지 시험을 볼 겁니다. 어떤 백지 시험을 볼지 짐작이 되죠? 지질시대 4개의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백지 시험을 볼 테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오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보겠지?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내신 만점 문제 안 풀어도 되는 거예요? 뒤쪽에 안 풀어도 돼. 네. 뒤쪽이죠? 뒤쪽에는 좀 더 진도 나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 시험 볼 부분만 외워요. 외우지 말고 그냥 네가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저절로 외워질 거야. 그거 지질시대 4개.